시간을 함께 이끌어주실 강사님을 한번 뵙고 오려고 해요. 바로 IDP 전문가이신 신용주 실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3학년 딸만 둘이거든요. 두 딸 아빠고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 이 정도면 소개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내보려고 해요. 자, 화면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자, 방이 엄청 지저분해요. 여러분, 우리 내 방도 이 정도다 하는 친구 있어요? 많아.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방의 주인이 방을 굉장히 더럽게 썼어요. 이 방을 치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나는 이래서 청소를 안 한 거야. 귀찮아서 바빠서 귀찮아서 일하느라고.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서 공부 있는 그대로가 예술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어요. 얼른 도전. 거의 90점까지 다 달았습니다. 네. 자, 내 방이니까 마음대로 할래. 내 방이니까 마음대로 할래? 저 정도면 괜찮아요. 인정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준 정답이 물론 다 맞긴 해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청소를 안 하고 있다는 거 다 이해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정답은 바로 안 치워도 되니까, 내 방이니까 내 맘대로 할게 이런 거였어요. 그쵸, 실장님? 그런 이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다 기우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썼던 것처럼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아까 우리 선우 학생 얘기했는데 지금 이 방의 어지러운 상태가 내가 볼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가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거나 해도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바로 꿈이 중요한 까닭이 저희가 기대하는 게 결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람이 행동을 한다는 건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그쵸. 거고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가끔 고민하는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꿈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까? 진짜 꿈일까? 이런 거 아까 저희 앞서 살펴본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질문들을 친구들이 맞아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꿈인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우리 달치쌤 말한 대로 종현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먼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올 겁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죠? 아마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딱 유재석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39살 때까지인가 20년 동안 거의 골초와 비슷한 담배를 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담배를 끊었냐면 방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잘 알죠? 그 프로그램에서 추격신을 찍다가 본인이 체력이 안 돼서 너무 재미없게 촬영한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살을 빼고 체력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진짜 꿈이 있으면 내가 20년간 해왔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상 중에 하나였던 담배라더라도요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위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 거의 정확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방금 가사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꿈을 다 적어주셨었어요. 내가 진짜 꿈꾸는 이걸 위해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꿈에는 실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IDP를 작성해야 될 테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왔거든요. 함께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1번, 2번, 3번에 초성으로 단어를 표시해놨거든요. 자, 세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 빨리 적어보세요. 적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퀴즈입니다. 세 개 동시에 다 적어서 벌써 했어요? 빠르다!
보자마자 퀴즈인 걸 알았구만. 정답이 나왔어요. 처음 디귿 기역은 되고 싶은 꿈, 그리고 히읗 기역은 하고 싶은 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역 기역은 갖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에는 직업만 의미하고 있는 이런 꿈도 있고 그냥 도전해보고 갖고 싶은 꿈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되고 싶은 꿈에도 직업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하던데 되고 싶은 꿈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꿈을 말하면 생각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직업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떠올리는 모습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아무런 꿈이 없고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IDP에 적을 수 있는 좋은 꿈이란 겁니다. 때로는 선생님 나는 꿈이 있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꿔도 될 정도로 자신이 없어서 말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너무 먼 미래 꿈 꾸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번 학기에 1년 뒤에 도전해보고 싶거나 또는 내가 1년 뒤에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꼭 10년 뒤나 5년 뒤처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적어놔도 그게 IDP에 적을 수 있는 좋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꿈이라고 해서 꼭 먼 미래의 장래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런 식으로 내가 당장 어떤 걸 하고 싶고 이루고 싶다 생각하면 그게 IDP에 적을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제 질문 하나만 손으로 표시해 보세요. 나는 볼링을 해본 적 있다. 볼링 쳐본 적 있다. 볼링. 꽤 많이 쳐봤는데 많이 안 칠 줄 알았는데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낼게요. 혹시 나는 볼링을 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가 볼링을 잘 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다 싶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나왔어요. 민지 학생인가요? 단어가 써져 있나요? 민지 학생. 정답. 그림을 알겠 그림을. 그림을 다 네. 그렸구나. 와, 저게 축하드립니다. 바로 저 삼각형 세 개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저게 정답이래요. 삼각형 세 개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aim spot이라고 하거든요. 목표 지점이란 뜻의 영어 단어인데 화면 잠깐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저 공을 굴리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끝에 가면 삼각형이 5개 있죠. 아마 볼링 바닥에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앞서 말한 aim spot이란 건데 저 선을 통과시키면 끝에 있는 볼링핀을 그대로 맞출 수 있는 중간 지점에 그려져 있는 표시거든요. 저게 중요한 게 멀리 있는 목표를 맞추려고 하면 자세도 흔들릴 수 있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핀보다 더 가까이 있는 저 에임 스팟을 겨냥하고 하게 되면 본인이 가까이 있는 목표를 조준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공을 굴릴 수가 있대요. 네, 근데 저 그림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기는 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꿈 얘기를 하다가 볼링을 배우고 있어요. 전문 용어까지. 이 볼링이랑 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질문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꿈이라고 말하면 뭐 5년, 10년 되게 먼 미래 말하잖아요. 내가 10년 뒤에 모델이 될 거야. 내가 뭐 10년 뒤에 유튜버가 될 거야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먼 미래의 미래를 꿈꾸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도 없어지고 또 너무 큰 부담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 꿈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멀리 있는 핀이 아니라 나한테 가까이 있는 에임 스팟을 겨냥하는 것처럼 꿈을 이루는 과정 중간중간에 목표를 세워두면 훨씬 더 내가 부담을 줄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음악을 꿈꿀 때 엄청 큰 미래, 30만 넘는 유튜버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공연도 해봐야지, 언젠가 한 번은 앨범도 내봐야지 이렇게 조그마한 꿈을 갖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임 스팟이라는 게 목표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경험해보는 재밌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이 나올 건데 여러분 자막 없이 영어만 나오는데 소리는 괜찮으니까 화면에 한번 집중해서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Clearly,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I was polishing the brass in the master bedroom.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I was planting my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But how did you know? Madam, as any horticulturist will tell you, one does not plant petunias until May is out. Take her away. 네.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영상을 보여줬냐고요? 방금 그 영상이 퀴즈의 재료입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뭘 보냐면 영상이 중간중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혹시 지금 뭐가 바뀌었다는 걸 아신 분 없으시죠? 혹시 저는 있나요? 처음에 뭐가 못 달라졌다? 찾았거든요. 있어요? 대단하네. 몇 개나 찾았는지 혹시 손가락으로 표현해봐요. 답은 안 적어도 되고 나는 요 3개, 2개 찾았어요. 보통 2개 많이 찾는 거거든요. 4개도 오, 찾았어요? 많이 찾았다. 이야.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보면서 몇 개를 찾아야 되냐면 한 명의 배우가 바뀌고요. 소품은 20개가 바뀌었습니다. 20개요. 한 번 더 볼게요. 20개를 다 찾을 수 있나? 맨 첫 화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잘 보세요.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I was polishing the brass in the master bedroom.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I was planting my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But how did you know? Madam, as any horticulturist will tell you, one does not plant petunias until May is out. Take her away. 네. 요번에는 좀 더 많이 찾으셨나요? 아까 3-4개 찾으셨는데 쓰러진 사람. 자, 와, 자세. 사람 하나랑 소품 20개였어요. 정답 영상 보시죠. Action. Clearly,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I was polishing the brass in the master bedroom.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I was planting my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여러분 생각에 저희가 왜 첫 번째 봤을 때는 아까 3개, 2개, 4개 이렇게 찾았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12개, 9개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봤을 때는 우리가 안 보였던 건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적는 건 좀 그렇고 네. 왜 우리는 두 번째 영상에 봤던 걸까요? 아마 대부분 짐작했겠지만 단순히 2번 반복해서 봤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무엇을 찾아야 될지 퀴즈 형식으로 초점을 좁혀졌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의할수록 내가 정의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다들 IDP를 작성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한번 자기 본인이 적은 IDP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IDP가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각자 적어온 IDP 잠깐 보실래요? 그럼 제가 목표를 세울 때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IDP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화면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따라할게요.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모델의 꾸민 친구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안 좋은 목표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다이어트하기라는 목표를 정한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 SMART라고 영어의 맨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만든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변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구체적이란 거는 보이시죠? 막연하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뱃살인지, 그쵸? 허벅지인지, 볼살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확히 용어를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측정 가능하도록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보이시죠? 뱃살을 얼만큼 줄일지 여러 번 말한 대로 횟수나 양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정해서 내가 목표를 가진 게 아까 그 볼링 할 때처럼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4인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인치라든가 1kg이라든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숫자를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지만 참고만 하세요.
이 친구가 실제로 모델이 되겠다 했는데 핏을 딱 봤더니 뱃살보다 오히려 팔뚝살이 너무 굵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안 어울려 보여요.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은 다이어트 부위를 뱃살보다는 자기의 비전인 모델이 되기에 적합한 팔뚝살을 줄인 걸로 변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목표가 자기의 비전과 관련도 높다면 굳이 네 번째는 안 써도 됩니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 짐작한 대로입니다. 뭐죠? 예. 기한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할 건지 또 다시 한번 숫자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5가지 SMART를 줄여서 스마트한 방법, 똑똑하게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사실 이 IDP로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어렵고 먼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기도 맞아요. 하네요. 네. 사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큰 유튜버가 돼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거 할 때 좀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꼭 찍어야지.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애들이랑 이런 영상은 언젠가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수록 달성률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저희가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어떤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해도 되겠죠, 그럼요. 룰을? 자,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종이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자, 제 얼굴을 그릴 거예요. 근데 종이를 보지 않고 제 눈을 마주친 채로 그리세요. 눈 종이로 가지 마세요. 저랑 눈을 계속 마주친 상태에서 제 얼굴을 그려주세요. 대구 여자 유센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종이 보면 안 돼요. 종이 안 보지 돼요. 마세요. 종이 보지 마세요. 달치쌤 얼굴만 보고 그리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대전 너무 규칙 잘 지킵니다. 그쵸? 순천 잘하고 있어요. 대구 나는 내가 눈 마주치느라 볼 수가 없네. 대체 어떤 그래. 작품이 그러면 나왔나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종이 자, 보지 서등학생 자 앞면 말고. 보고. 자, 예건 학생 자, 5초 만 드릴까요? 5, 4, 3, 너무한 2, 거 아니에요, 지금 1, 땡 순천? 봅시다. 야, 이게 뭐예요? 근데 꽤 잘 그렸는데. 저 종이 부방 같은데? 입이 왜 여기가 있어요? 귀걸이도 그려주고. 이거 안 보고 그린 거 맞아요? 너무 잘 그렸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안 보고 그리니까 그림이 조금. 여러분, 저 그렇게 생겼어요? 너무 안 보고 진심당하고 그린 거 그리니까 아니에요? 어때요? 안 보고 그리시니까? 그리기가 쉬웠나요? 왜 이렇게 그림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면 저렇게 되는 걸까요? 네. 달수쌤이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잖아요. 실제 여기도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중간중간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하고 내 그림을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지 않으니까 결과물이 전혀 이상이 나온 거예요. 네, IDP가 되게 딱딱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해보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IDP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IDP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내용인데 혹시 놓치지 않도록 필기할 사람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얘기를 했어요. 꿈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내 꿈이 진짜 꿈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싶으려면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3번. 꿈의 종류 3가지 있었어요. 되고 싶은 꿈과 하고 싶은 꿈, 그리고 갖고 싶은 꿈까지. 직업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전체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중간 지점 목표, 에임 스팟을 기억해서 가까운 목표들을 많이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세우는 방법도 저희가 알아봤죠. 5가지 알파벳. 이거 적을 수 있으면 적어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S, 구체적이고. M, 측정 가능하고.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현명하다. 열정적이다. 울산, 오키, 똑똑해요. A, 달성 가능하고. R, 관련 있어야겠죠. T, 시간 제한도 있는 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 예, 마지막으로 달치 선생님 얼굴을 그리면서 느꼈던 점,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정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IDP에 관해서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여러분 IDP 작성하다 보면 아마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아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적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나왔네요. 여유가 좀 있어도 되나요? 네,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오히려 여유 있게 하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반에서 5등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워야 돼요. 근데 평소에 영어 단어 하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목표인 5등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도 안 해본 영어 단어 5개를 외울 때 이 목표를 계획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원주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세운 목표가 5등을 올리는 걸 하더라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즉 하루에 5개가 아니라 몇 개씩 하나부터 하는 거, 그쵸? 하나나 2개부터. 아, 맞네요. 저도 다이어트가 목표인데 10kg를 빼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밥을 2숟갈씩 덜 먹겠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좀 있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저를 좀 더 바로잡아 줄 것 같기도 해요. 또 질문이 나왔어요. 보여줘요. 목표가 다 비슷한데 뭐요? 목표가 다 비슷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우리 달스쌤 얼굴 그려봤잖아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IDP에 보면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뱃살 빼기 했었잖아요. 뱃살을 빼는 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걸 줄이는 거, 두 번째는 운동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시술을 받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목표는 다 비슷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가 아까 우리 원주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게 절대 하지 말고요. 여유 있게 계획을 작성해서 매일이나 매주 반복하다 보면 우리 지금 순천 학생 질문했던 것처럼 조금 더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질문 고마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고요. 몇 가지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안 물어보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바라는 나를 쓰는 게 어렵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걸 더 갖추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어른들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바라는 나가 어려운 분 많죠?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난 적어도 이런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 보통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싫으면 나는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또 하나의 자기의 바라는 나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꿈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생각하기 힘들다고 한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까운 목표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적인 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으로 좀 더 가까운 목표를, 가까운 꿈을 정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진로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방금 선생님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경로가요. 그리고 작은 것들부터 저는 해보라고 또 한번 강조해주고 싶은 게, 사실 제가 되고 싶었던 것도, 이 지금 갖고 싶었던 선생님이라는 직업이나 유튜버라는 직업도 그걸 보고 막 뭘 해야지 정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던 것 같기도 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좀 더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